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강의 내용이 1화, 2화, 3화, 여기 1화는 챗GPT AI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두 번째, 또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어, 다섯 번째 5화 시간입니다. 근데 약간 좀 지루하셨죠? 예, 1화부터 2화, 3화, 4화. 근데 이거 지루하실 필요 없는데. 근데 이거 매우 중요해요. 예, 매우 중요하니까 우선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나름대로 시간을 좀 있어서 여기 30분, 46분, 50분, 23분. 근데 요건 좀 시간이 짧았죠. 시간이 짧아서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못한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서 아침에 방송하면 좀 시간이 짧아서 여기는 좀 아침에 녹화 뜬 건데. 그래서 지금 저녁 시간에 지금 방송하겠습니다. 저녁 시간은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방송하는데 약간 좀 천천히 좀 진행할까요? 천천히 진행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좀 설명할 거 설명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약간 그 방송 제목을 좀 이거 다시 업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GPT AI의 트랜스포머 이거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왜 AI를 왜 공부하느냐? AI를 공부하는 이유는 알면 알수록 더 우리가 AI를 잘 활용할 수 있어요. 그냥 그런 게 있잖아요. 아, AI를 뭐 많은 분들이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근데 AI를 많은 분들이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그 결과 값이 동일하진 않거든요. 사람마다 질문하는 방식이라든지 어떤 환경적 설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이죠. 네,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어떤 노하우라든지 네, 그거에 따라서 그 GPT를 활용하시는 분마다 그 퀄러티의 차이가 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그 존재는 어디서 출발하느냐? 내가 얼마만큼 AI에 대해서 아시는가가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상대방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게 된다면 그렇지는 않나요? 뭐 내가 친구를 만난다든지 누구를 만날 적에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좀 높게 되면 그 상대방과의 관계가 좀 좋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AI를 좀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AI를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디테일하게 좀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AI를 잘 모르게 되면은 뭐 AI가 뭔지도 모르는데 뭐 뭔가 디테일하게 컨트롤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질문만 하지 않나요? 뭐 AI가 내가 여기다가 이제 질문 여기 좀 볼까요? 이걸 이렇게 하면서 봅시다. 요거는 뭐 AI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잠깐만요. 뭐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질문 같은 걸 하잖아요. 질문해가지고 뭐 결과값이 로로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하튼간에 질문에 따라서 결과값이 좀 달라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AI를 잘 알면 알수록 그 리턴 값 답변 내용이 좀 달라진다는 거. 근데 거기서 핵심은 뭐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질문을 내가 잘하려고 한다면은 우선은 뭐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AI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는 있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이 방송을 좀 진행하는 거고요. 요건 약간 개념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개념적인 부분이라 가지고 약간 뭐 여러분들이 AI를 활용하시는데 뭐 직접적인 내용은 아닐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왜냐면 개념을 좀 알아야지 디테일한 부분을 좀 다룰 수가 있어서 하여튼간 뭐 알면은 좋아요. 예, 뭐 그러니까 AI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그게 어떤 분야이건 간에 그러니까 약간 이제 AI를 아는 관점이 어떤 영역이 있냐면은 약간 개념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 개념적이라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렇게 접근한 방법이 있고 아니면 또 시스템적인 관점이 있다. 아니면 뭐 코딩의 관점. 근데 코딩은 뭐 떠들어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반 투자자.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이죠. 한 가지는 개념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시스템적인 관점. 그러니까 시스템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면 물리적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거, 개념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면 AI의 어떤 활용 방식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요새 그 AI에 대한 기능 서비스 있잖아요. 기능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첫 번째가 이제 개념의 관점으로 이제 AI를 접근한 방법이 있고, 두 번째가 시스템적인 관점으로 접근한 방법이 있고, 세 번째가 요새 유행하고 있는 게 대부분 이제 기능의 관점이겠죠. 그러니까 기능의 관점이란 것은 AI를 통해서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그런 관점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개인 일반 이제 단순 사용자분들은 이쪽으로 좀 포커싱을 맞춥니다. 기능의 관점, 서비스, AI 서비스의 관점으로 포커싱을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AI를 배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AI의 그 기본의 그 원리는 뭐냐면 LLM이에요. LLM입니다. 대형 언어 모델이에요. 요게 기본이에요. 요걸 알고서 그 다음에 뭐 아니, 서비스는 그렇잖아요. 뭐 AI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는 그냥 뭐 기능이니까 쓰시면 되는 거지 뭐. 그걸 뭐 따로 물론 그것도 배울 수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깊게 연구할 영역은 아니죠. 그냥 뭐 사용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은 대부분 AI를 공부하실 적에 어디에 포커싱을 두시냐면은 뭐 이쪽에 좀 포커싱 두죠. AI를 기반으로 한 그 기능 서비스에 포커싱을 두고 가지고 뭐 구글을 뭐 제미나이를 사용하기다면 이런 기능들이 좋다. 뭐 GPT를 사용하면 이런 기능들이 있다. 뭐 클라우드를 사용하기다면 이런 기능들이 있다. 뭐 근데 퍼플릭스 그렇죠. 다 기능들의 이야기다. 그래서 기능들의 소개는 워낙 그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제 방송은 이제 기능들에 관해서 이야기 뭐 간혹가다 이야기하죠. 예, 그뭐 간혹가다. 근데 그게 메인은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I를 또 접근하는 부분이 약간 좀 고도하게 뭔가 심오하게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약간 이제 코딩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AI를 뭔가 직업으로 갖고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 그분들은 이제 약간 AI를 시스템적으로 접근하시죠. 아키텍처적인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코딩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하시긴 합니다. 근데 요거 부분은 일반 사용자들이 좀 이해하기가 난이도가 좀 어렵기도 하고요. 굳이 뭐 직업이 아닌 이상 이렇게까지 접근해야 되나 싶긴 합니다. 예. 근데 요거는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호기심 관점으로 해서 이런 영상을 좀 많이 보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호기심은 호기심일 뿐이고요. 현실에서 좀 사용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개념적인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AI를 좀 활용해가지고, 왜냐면, 그렇잖아요. 내가 시스템을 활용해도, 그러니까 시스템을 활용하던, 코딩을 하던 뭐든 간에 AI가 뭔지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개념 없는 상태에서 그냥 기능 서비스나 하고, 개념 없는 상태에서 시스템 관점으로 그냥 호기심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개념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시스템을 하던 뭐 코딩을 하시던 아니면 뭐 기능 서비스를 배우시던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개념이 있어야 돼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뭐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저하고 지금 AI를 공부하는 것은 개념을 좀 정립을 한다. 네,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좀 강의를 좀 진행해 볼게요. 근데 제가 그래도 처음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좀 방송을 좀 진행했던 부분, 여기 1화부터 4화까지는 어떤 관점으로 진행했냐면, 약간 초보자 수준, 초급자 수준, 약간 뭐 누구나가 들어서 알 수 있는 내용. 근데 누구나가 들어서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흥미를 좀 떨어졌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AI를 강의할 적에 기능 서비스 관점으로 이제 이야기한 게 아니라 AI를 좀 어떻게 활용하시게 되면 더 효과적으로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는지, 답변 내용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했기 때문에, 약간은 좀 개념적인, 그 부분은 좀 개념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직관적으로 프롬프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좀, 그렇게 좀 접근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 개념을 좀 잡고서 응용을 하시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5화 강의안, GPT의 깊은 이해, 모델과 인공지능의 차이. 여러분, GPT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AI가 세상에서 떠들썩하지만 그 작동 원리와 구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쓰는 사람은 많지 않죠. 오늘은 GPT의 모델의 원리와 인공지능의 차이를 정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AI란 무엇인가? 인간의 사고를 모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 그래서 AI의 이 개념 자체는 되게 범주가 커요. 왜냐면은 AI에 대한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가 인간의 사고를 모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인간의 사고를 모방해서 문제를 문제가 해결되면은 AI야. 그 대신 인간의 사고를 모방해서. 그럼 이런 거네. 근데 대부분 이제 지금 나오는 시스템은 다 AI라고 했죠. 심지어 뭐 저것도 AI라고 하지 않나요? 뭐 코파일럿,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도 AI라고 하죠. AI 맞죠? 어차피 문제 해결해 주는 거니까 AI 맞는데 LLM은 아니죠. LLM은 아닌데 그냥 AI로서 GPT LLM을 써갖고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을 쓰는 것뿐인 거죠. 목표, 문제 해결을 위한 지능적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AI. 그래서 뭐 패턴 인식, 예측, 자연어 처리, 이미지 인식 뭐 이런 거 있는데 여하튼 간에 인공지능은 핵심은 그거죠. 인간의 사고를 모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모델.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오늘 이게 강의가 좀 범위가 크긴 한데
그래도 한번 설명할 수 있는 만큼 설명해 볼게요. 시간이 너무 오버하게 되면 1시간 이내에 좀 설명해 볼게요. 우선은 이제 AI가 있고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요. 모델이라는 게 좀 중요한데요.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LLM이라고 했잖아요. 대형 언어 모델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네, 요 모델인데 모델과 인공지능의 차이를 좀 아실 필요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대부분의 그 서비스는 인공지능의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약간 서비스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좀 더 여러분들이 제가 방송하는 관점은 모델의 관점으로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자동차의 엔진의 관점으로 좀 접근하고 있는 거죠. 엔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동차에서 외형적인 부분보다. 그래서 모델을 뭐라고 해야 돼? LLM을 뭐라고 하냐면 AI의 구체적인 구현체, AI의 구체적인 구현체 아니면 뭐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 그렇게 약간 AI는 되게 광범위한 거고요. AI가 이렇게 크다라고 한다면 자동차라고 한다면 AI가 자동차예요. 라고 한다면 모델은 LLM은 그냥 여기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엔진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델 자체가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LLM 자체가 핵심인 거죠. 근데 그 AI는 뭐든지 있어요. 와 많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방대하게 많이 있지 않나요? 근데 AI는 너무 많은데 중요한 것은 AI가 더 범용성으로 확대성이 있으려고 한다면 엔진이 있어야 되잖아. 어차피 나머지는 부가적인 거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는 넓은 범위의 작업을 수행하는 지능을 지향하고 모델은 그 지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는 거 방법론적인 관점입니다. GPT 언어 생성 모델로 텍스트를 생성하고 질문에 답하고 문맥을 이해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미리 훈련돼. 근데 여러분들 우선 이게 가장 핵심이죠. 언어 생성 모델. AI가 가장 핵심이죠. AI. LLM이 가장 핵심이죠. LLM. 근데 LLM 말고도 뭐 이미지 모델도 있어요. 이미지를 그려주는 모델도 있고, 그다음에 음악을 만들어주는 모델도 있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기반을 하냐면은 LLM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AI가 있어요. AI가 있고 그 아래 LMM이 있어요. 그 다음에가 뭐가 있냐면 일반 단순 사용자들 쓰시는 AI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파워포인트 뭐 보고서 잘 만들어주기, 뭐 이미지 잘 그려주기, 그다음에 뭐 동영상 잘 만들기, 만화 잘 그려주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서비스거든요. 근데 그 서비스들은 AI를 전반적으로 큰 그림으로 보는 AI인데 그 LM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머지는 서비스라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구조가 있다고 한다면 이 바깥에서 쓰는 거 있잖아요. 이 기능 서비스 하는 거, 기능 서비스.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일반 단순 사용자들이 쉽게 접하시는 거죠. 왜냐면 단순하잖아. 단순하니까 단순하게 접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외부적인 부분을 공부하시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렇게 주로 하시는 공부는 그냥 모습만 공부하시는 거고, 이걸 LLM을 공부하시죠. LLM. 이 부분을 공부하셔야지만, 그래야지만 AI를 내가 공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다 이거 기능 서비스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잖아요. 뭐 GPT에 어떤 기능이 나왔어요. 뭐, 제미나이에 어떤 기능이 나왔어요. 이렇게 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주로 기능 서비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AI의 더 넓은 범위, AI는 모델을 포함한 더 광범위한 시스템, 이미지 인식, 그다음에 음성 인식,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죠. 자율주행도 거기에 특화된 거예요. 근데 안에 들어가게 되면 다 LLM에 좀 했죠. 하여튼 여튼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기반이죠. LLM이 대상. 근데 LLM을 왜 이야기하냐면 이게 중요한 게 왜 여러분들하고 LLM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인공지능 자체가 사람을 닮아가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닮아가는 영역이란 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언어로서 자기 감정을 표현을 하잖아요. 마찬가지 그 언어가 이제 자연어라고 하죠. 자연어. 이 부분은 AI하고 사람하고 공통적으로 연계해서 대화를 합니다. 그 예전에는 어떻게 했죠? 예전에는 컴퓨터가 인간하고 대화할 적에 자연어로서 대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 버튼 누르고 약간 요거를 코딩을 해가지고 기계어로 번역을 한 거죠. 기계어로 번역해가지고 그냥 클릭하게 되면 기계어로 번역돼서 컴퓨터가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 기계어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자연어로 인식합니다.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이제는 인공지능과 내가 소통할 적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한글이잖아. 아니면 영어라든지 뭐 인도 하여튼간 뭐 일본어인지 중국어인지 하여튼간 그런 자연어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좀 바뀌셔야 돼요. 기계어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예전에 그 시스템 쪽으로 공부하신 분이랑 이제 엔지니어들은 주로 이제 기계어 위주로 해가지고 코딩을 하시다 보니까는 이 자연어 기반의 어떤 접근 방법을 잘 이해를 못 하시죠. 부자연스럽고 아직까지도 코딩 위주로 접근하시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코딩 위주로 접근하시려다 보니까 지금은 예전에 뭐 사람이 직접 코딩했는데 AI가 직접 코딩 파이썬 코드를 막 짜주고 뭐 HTML 코드를 막 짜주고 하니까 뭐 예전보다 좀 편해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전보다 일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근데 그게 핵심은 아니죠. 그거는 그냥 서비스인 것 뿐인 거예요. AI가 그거는 그냥 서비스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게 뭐 인간으로 봤을 때는 예전에 내가 사람이 막 코딩했는데 그걸 뭐 AI가 해줘가지고 내가 생산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그거는 AI 입장에서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그걸 대단하게 느끼는 거지. 이해가 되죠? 사람이 그런 서비스를 받으면 예전에 내가 와 이렇게 했는데 와 코딩했는데 AI가 그걸 해줬어.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근데 그거는 본인이 신기한 거고 이 그 AI 입장에서는 그런 서비스들은 그렇게까지 신기한 영역이 아니라고요. AI는 신기하지 않고 그냥 사람이 한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AI는 코딩 같은 거 그냥 막 소스 뿌려주고 뭐 예전에는 뭐 사람이 뭐 코딩해가지고 뭐 게임도 만들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AI가 만들어주잖아요. 코딩도 게임도 AI가 다 만들어주고 코딩 다 해주고 소스 다 보여주고. 근데 그게 사람 입장에서 되게 신기하잖아. 근데 AI는 그게 신기하지 않다고요. AI는 그거 당연히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니까 그게 안 신기하다고. 근데 AI가 신기하는 영역이 있어요. 이 AI가 신기하고 AI가 탐구하고 싶은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요. 자연어예요, 자연어. 우리가 한글로 이야기하는 이 단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의 감정 있잖아요. 이거는 AI가 되게 신기해하는 영역입니다. 왜? AI가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 AI가 사람의 감정을 표현할 수 없잖아. AI가 기계니까. 그래서 감정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AI 입장에서는 되게 신기하고 탐구해야 될 영역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AI는 코딩 같은 거, 게임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리포트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뭐 이미지 그림 그려주고 동영상 만들어주는 거, 그거는 AI한테 관심이 없다고요. AI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본인들이 그런 서비스를 받으니까 그거에 관심 있어갖고 신기하다. AI 뭐 대단한데 이렇게 하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죠? AI는 관심 없다. 그냥 사람이 관심 있는 것뿐인 거죠. 근데 AI는 뭐에 관심 있냐면 AI가 못하는 영역이 뭐예요? 감정의 영역이잖아. AI는 감정에 더 민감해요. 이 자연어에 더 민감하다고요. 그러면 자연어를 내가 잘 써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쓰시는 프롬프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프롬프트가 그냥 뭐 기계어 언어가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 언어잖아요. 그래서 뭐 프롬프트에 뭐 구조도 해가지고 역할 이야기하고 거다 뭐 이제 어떤 상황 인식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좋긴 한데 그냥 자연어가 중요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연어 이 언어가 중요하다고. 이게 뭐냐면 이게 질문의 능력이에요. 이거를 되게 AI는 되게 관심 있어 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AI를 알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알려고 한다면 상대방이 무엇을 관심사로 느끼는지를 내가 알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그 사람하고 친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나는 이거 나 원해 나 상대방한테 나 이거 원해 나한테 이거 서비스 해줘 하게 되면 상대방이 날 좋아하겠냐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AI는 자연에 대해서 관심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연어를 어떻게 AI가 쓰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내가 AI를 잘 컨트롤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죠? 이 정도 설명해드리면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고 지금 요거는 그냥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GPT의 작동 원리. 그리고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사전학습. 프리 트레이닝 이런 단어 좀 중요하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가 이거 참 방송을 너무 오래 하는데
여하튼간 AI가 그 사전에 학습된 그 자료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프리 트레인디드 파라메터 스페이스라고 하죠. 그런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미리 학습된 거고. 그다음에 언어 예측. 뭐 일강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문맥을 만드는 것 자체는 언어에 대한 확률적인 판단에 의해서 문맥을 만드는 거겠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이게 아마 핵심일 거예요. 오늘 방송의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는 뭐 많이들 좀 아실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입력층이 있고요. 여기서 입력을 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하고 그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트랜스포머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층이 있고요. 그래서 질문하게 되면 그 출력이 그 답변으로 나오는 거죠. 요게 보게 되면 GPT 인터내셔널 액티베이션 맵 시뮬레이션인데 여기가 그 트랜스포머 레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랜스포머 레이어가 이렇게 블록 단위로 해가지고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이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통해 가지고 이 아웃풋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임베디딩 층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것을 임베딩 해가지고 파라미터에 임베딩 해가지고 임베딩 된 내용, 그러니까 질문한 내용을 임베딩 해가지고 그 벡터 값을 한 다음에 환산한 다음에 그 내용을 이 트랜스포머의 그 레이어를 통해요. 근데 이 레이어가 되게 많아요. 뭐 수천 개일 수도 있고 수만 개일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가변적인 영역이거든요. 그 가변적인 영역에 의해서 해석돼 가지고 결국은 이제 출력 값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거 이 정도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그다음 뭐 인베디드 스페이스는 이렇게 각각의 단어들만의 어떤 벡터 값이 존재하는 영역이고요. 그러면서 뭐 여기 보시게 되면 트랜스포머 블록층에 있고 뭐 레저너트 인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뭐 시간 되면 이야기할게요. 여하튼간에 이렇게 있고 그다음 파라메터 프리 트레인디드 파라메터 스페이스 이거 아시죠? 이건 블록 이거긴 트랜스포머 블록인 거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이렇게 문맥을 파악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트랜스포머 이 부분을 좀 알면 좋아요. 요거를 약간 간략하게 좀 표시한 그림이 있어요. 요거죠.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은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인데 입력 데이터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셨죠? 그럼 질문하게 되면 트랜스포머 레이어가 있어요. 레이어를 통해 가지고 문장이 만들어진 다음에 아웃풋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되게 쉽죠? 이렇게 트랜스포머 레이어 너무 쉽습니다. 트랜스포머 레이어만 좀 아시면 돼요. 이거 보통은 뭐라고 하냐면 은닉층이라고 하죠. 은닉층. 여하튼간에 이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 속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 AI를 좀 더 디테일하게 활용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오늘의 강의를 통해 AI 모델 그리고 GPT의 작동 원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강의안을 좀 설명해드렸고 시청자가 기대효과 GPT는 AI 전체가 아니라 언어 모델이죠. 언어에 특화된 모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개념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GPT가 단순히 난 AI가 아니라 언어를 예측하는 이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 처음에 일강 강의할 적에 언어를 만들 적에 문맥을 만들 적에 문장을 만들 적에 논문 보고서를 만들 적에 리포트를 만들 적에 언어를 예측하는 똑똑한 모델이라는 거 그것이 LLM 그리고 그 모델이 AI 기술의 한 조각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요 정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가지고 AI와 모델의 차이 인공지능 여기까지 다 설명드렸죠. 잠깐만 여기 좀 이걸 해볼까요? 여기 봅시다. 정의합시다. 그래도 이제 개념을 체계적으로 좀 정의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AI는 능력, 모델은 그 능력을 활용하는 방법. 다시 이야기할게요. AI는 그냥 자동차라고 보시면 돼요. AI는 자동차 전체적인 거 AI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모델, LLM은 모델이잖아요. 언어 모델이잖아요. 그 모델은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자, AI는 인간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스템을 AI라고 합니다. 즉, AI는 기능을 구현하는 시스템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AI는 자율적으로 주어진 문제를 분석하고 결정을 내리며 학습을 통해 자기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는 요 정도면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모델은
AI가 근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AI하고 모델을 구분 짓는 이유가 있어. 이 용어를 왜 구분 짓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AI를 공부하시는 것은 AI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반적인 AI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재방송은 그 AI에서도 이 모델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델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프롬프트 있잖아요. 이 프롬프트를 잘 쓰기 위해서. 근데 프롬프트를 잘 만든다는 게 뭔 얘기냐면 질문을 잘 하기 위해서. 근데 굳이 프롬프트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왜 프롬프트가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얼마만큼 잘 하는가가 중요한 건데 이 질문을 잘 하는 것은 내가 사고력을 높이면 돼요. 얼마만큼 그러니까 그런 게 저번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현재 인간의 그 사고력은 요 정도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시고 배우시게 되면 인간의 사고력은 요 정도에서 좀 더 확장이 된다. 그러면은 질문할 때도 캐슈션 질문할 때도 질문의 그 이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많으니까 내가 아는 게 적으면은 질문도 그 깊이가 뎁스가 깊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많이 알면 질문을 잘한다는 건데 여튼간 그게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의하는 내용은 AI이긴 한데 그 AI 중에서 모델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그 모델 안에서도 프롬프트긴 한데 프롬프트라고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프롬프트라고 단어를 쓰시게 되면은 그건 약간 초보 수준에서 접근하는 거거든요. 물론 뭐 재방송을 시청하신 분들 초보긴 하겠죠. 그러긴 하겠는데, 그러니까 처음 접하시긴 하겠죠. 그러긴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평생 초보로 살 수는 없잖아.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더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얻어가지고 AI를 더 잘 활용해가지고 내 삶에 엄청나게 도움되게끔 활용하려고 그런 내 능력을 키우려고 배우시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평생 초보 수준으로 AI를 접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원리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 원리를 아시려고 한다면 모델을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모델을 공부하는데 프롬프트라는 단어를 쓰시긴 하는데 그건 중요한 단어는 아닙니다. 프롬프트는. 그래서 뭐 그런 영상도 있잖아요.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대기, 엔지니어 대기 이런 건데 그거는 이제 잘 모르셔서 그런 거고. 그건 되게 초보적인 관점이 여기인 거고요. 그냥 질문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질문을 잘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모델을 알아야 된다고. AI를 알아야 된다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GPT AI 모델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내가 제미나이를 잘 쓰고 싶다. 그러면 제미나이 모델을 알아야 되는 거고, 내가 클라우드를 잘 쓰고 싶다. 그럼 클라우드 모델을 알아야 되는 거야. AI를 아는 게 아니라 모델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모델이란 것은 AI가 잘 작동하기 위한 방법론이 설계된 시스템이라고요. 그 설계 도면을 알아야지 내가 AI를 잘 쓴다고요. 그래서 모델을 알아야 된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모델은 AI가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설계도나 방식을 모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인식 모델, 이미지에서 객체를 인식하는 방법을 구현한 알고리즘.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이미지 인식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만화 그리는 거, 그리고 뭐 음성 서비스 하는 거, 그 다음에 멀티 모델 구현하는 거, 이런 건 다 기능이에요. AI를 기반한 기능, 서비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뭐 음악을 만드는 AI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기능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LLM이 필요하다. 그 다 모든 것이 LLM으로 출발합니다. 기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LLM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모델 GPT, 텍스트를 생성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설계한 알고리즘이다. AI와 모델의 관계. AI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고 모델은 그 능력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AI가 능력이라면 모델은 그 능력을 실제로 구현하고 실행하는 설계서. 그렇죠. AI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델이 어떻게 설계했는지에 따라 그 능력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AI는 지능적인 문제 해결의 능력을 의미하고 모델은 그 지능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AI는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 근데 그 모델은 설계도. 이 능력을 설계하는 게 모델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AI하고 모델을 아셨겠죠? 근데 이거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해요.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AI 공부했어요. 저 AI 공부했는데요. 근데 대부분 AI 공부했다고 하는데 AI를 공부하신 게 아니라
AI 기반의 서비스를 공부하신 거지. 근데 AI 기반의 서비스는 그건 공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래 AI를 공부하는 관점을 본다면 그냥 그냥 한번 경험하셨구나 뭐 그런 거지. 그냥 동영상 보셨네 이 정도 뿐인 거지. 그걸 뭐 내가 AI를 공부했어라고 하면은 좀 그렇지. 물론 뭐 초보 입장에서는 뭐 그것도 어렵긴 할 건데 그냥 이제 실제적인 관점으로 해서. 네, 그래서 그러면 AI하고 모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머릿속에 정리가 됐겠죠? 그 다음에 요거 네, 그 다음에 GPT와 AI 모델의 차이. 잠시만요. 네, GPT와 AI 모델의 차이. GPT와 AI인가요? 그럼 AI랑 뭐가 다른가요? 이 질문은 아주 많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GPT는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도 언어를 다루는 특화된 모델입니다. GPT의 전문 분야는 말 그대로 텍스트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에 답하기, 글쓰기 도와주기, 요약해주기, 문장 자연스럽게 다듬어주기 등 언어와 관련된 작업을 수행합니다. GPT는 언어 문제만 잘 푸는 AI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잘해서 우리가 마치 GPT가 AI 그 자체인 것처럼 느낄 뿐입니다. AI는 더 큰 개념입니다. AI는 GPT를 포함해서 더 많은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얼굴을 인식하는 AI, 그 다음에 음성을 인식하는 AI, 스스로 운전하는 AI, 체스를 두는 AI. 그렇죠? AI는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GPT는 뭐다? GPT는 언어의 문제만 잘 푸는 AI예요. 이거 좀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아까 좀 이야기한 것처럼 AI가 이렇게 큰 개념이잖아요. 예, 큰 개념인데 이렇게 큰 개념인데 이 LLM이 여기거든요. 근데 LLM이 뭐냐면은 요게 GPT예요. 예, 이게 GPT예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바깥에 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서도 AI가 있는데 이건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능을 보게 되면 뭐 얼굴을 인식하는 AI, 예, 얼굴 인식 AI, 그리고 여기는 또 음성을 인식하는 AI, 그리고 여기는 자율주행차 스스로 운전하는 AI, 그리고 여기는 체스를 두는 그러니까 알파고 AI 이렇게 있는 거지.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연결되냐면 LMM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요 바깥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요거는 유저 인터페이스의 사용자들 있잖아요. 단순 사용자들이 이 기능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그리는 뭐 달리란 거 있잖아요. 달리 2 뭐 그런 이미지 그리는 거. 아니면 뭐 음성 인식하는 거. 시리 같은 거. 그다음에 또 자율주행차 뭐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알파고 이런 것들 있잖아. 그 체스를 두는 AI. 이런 것들을 사용자들이 이렇게 접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기반을 두냐면 LLM에 기반을 둡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LLM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자연어라고 했죠. 자연어. 그러면 내가 이 기능들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이 외부의 이 이미지 기능이라든지 아니 음성의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알파고 체스르는 알파고 이런 어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잘 사용하려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핵심이니까 자연어의 핵심이니까. 근데 이 자연어가 LM이 뭐예요? 이게 바로 모델이에요. 모델. 이게 바로 모델입니다. 이거를 이 핵심을 알게 되면은 나머지는 그냥 내 자연어를 통해 가지고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이제 단순 사용자는 어떻게 접근하시냐면 LLM을 접근한 게 아니라 이 개념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자꾸만 이 기능으로만 접근한 거죠. 그러면 여기만 공부하신 거라고. 바깥에만 공부하신 거. 이건 안 하시고. 근데 또 착각하시는 게 뭐라고 착각하시냐면 저 프롬프트 잘 짜요. 예, 프롬프트를 잘 짜요. 프롬프트. 프롬프트가 어차피 질문하는 그 명령 대기하는 공간 아닌가요? 딱 그래서 프롬프트 엔진
프롬프트 설계 능력이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그냥 설계 능력일 뿐이에요. 이거는 핵심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뭐랄까 단순 명령어예요. 단순 명령어. 이거 프롬프트는 핵심은 아닙니다. 개념을 알아야지. 프롬프트 이거 잘 안 짜도 돼요. 그냥 내가 ALM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되면 그 개념을 내가 설계로 머릿속에 그려서 질문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뭐 정해져 있는 게 어딨어. 아니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왜 프롬프트를 이야기하냐면 이제 그 컴퓨터를 배울 적에 뭐 랭귀지로 배웠잖아. 그러니까 기계 언어를 배웠다고. 근데 기계 언어가 뭐가 있냐면은 주로 이제 if문이라든지 뭐 if문, else문, des 뭐 그다음 반복 뭐 제어문 같은 거 있잖아. 그런 어떤 정형화된 그 문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내가 LLM한테 접근하려고 한다면 예전에 내가 배웠던 언어 있잖아요. 그 컴퓨터 언어. 그것처럼 뭔가 프롬프트 규칙이 있어야 되구나라고 생각해 가지고 프롬프트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제한적인 규칙이 있으면 내가 그 제한적인 규칙에서 LLM을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건 기계 언어를 배우신 분들이잖아. 뭐 C 언어 배우신 거, C# 그런 거 배우신 분들 그런 분들의 내구조인 거고요. AI는 이 프롬프트의 개념보다는요. 이건 그냥 도구인 것뿐인 거고요. AI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연어라니까 자연어. 이거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인간이라고 인간의 감정, 인간의 이야기, 인간 거기에서 출발한다고요. 그래서 LLM을 GPT를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울의 반사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반사해주는 게 LLM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정확하게 인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겉돌지 마시라고요. 인공지능을 배우시는데 겉돌지 마시라고. 왜 자꾸만 여기서 놀고 있냐고요. 뭐 프롬프트를 어떻게 잘 짜면 좋아요. 아니 그것도 다 이게 바깥이잖아. 개념 자체가. 그게 핵심이 아닌데. 핵심을 모르면은 계속 겉도는 거지 뭐. 겉돌면 뭐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시간만. 공부하려면 제대로 공부하셔야죠. 그래서 AI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시스템 바깥이니까. 네, GPT는 전체니까. GPT는 그중 언어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 GPT를 이해하셨겠죠? AI 이해하셨겠죠? 그다음에 LM을 이해하셨겠죠? 그러면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는 거야. 뭐 퍼플릭스티 좋아요. 근데 퍼플릭스는 LMM은 아니거든. 그거는 이제 기능 서비스인 거지. 그래서 이 퍼플릭스트가 확장되려면 그 LMM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뭐 일반 단순 사용자들은 어차피 기능 위주로만 사용하시니까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알 필요가 있나요? 알 필요가 있죠. 이게 4배의 차이가 있는데 결과가 다르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전처럼 내가 예를 들어서 계산기를 써 계산기를 쓰게 되면은 누구나가 똑같은 결과 나오잖아요. 내가 1 더하기 1이라고 물어보면 2라는 결과값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 계산기를 쓰면은 근데 지금은 내가 물어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 결과값이 다 다르게 나온다고요. 그 얼마만큼 내가 LLM을 많이 아는 따라서 AI를 아는 따라서 아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공부하는 거라고요. 이제 목적을 아시겠죠? 왜 우리가 공부하는지. 그 다음에 요거까지 공부하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요게 4번. 네, GPT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GPT는 사람이 말한 문장을 보고 다음에 올 말을 예측해서 만들어낸 예측 시스템이죠. 확률 시스템. GPT는 단순한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라 수많은 문장의 흐름을 학습해서 이런 맥락에서는 이런 말이 나올 확률이 높겠다라고 판단해서 답을 만들어냅니다. GPT는 미리 공부한 AI입니다. 이름부터 GP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이 트랜스포머라는 단어. 이 말에서 중요한 건 프리트레인디드 미래에 학습된 거죠. 근데 요게 그건 있어요. 뭐 다 아시긴 하겠지만 그 여러분들이 그 저기 하시는 사용하시는 AI는 대부분 이제 2024년도까지의 그 학습만 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그거 있죠. 내가 지금 2025년에 지금의 데이터라든지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좀 질문하게 되면 희한하게 자꾸만 2024년도 데이터로 답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달라지긴 할 건데 여하튼 간에 예, 그런 거 있고. 그래서 GPT는 다음 말을 예측을 합니다. 이건 다 아시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날씨가 너무 그렇게 하게 되면 요 다음에는 뭐 맑아요, 더워요, 좋네요, 흐리네요, 싫어요. 이렇게 수백 개의 단어를 네, 확률적으로 가져옵니다. 문맥을 파악한 다음에 네, 이 중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확률이 높은 걸로 예측해가지고 네, 이어가는 거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그럼 이런 확률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런 확률에 만드는 방법. 그냥 너무 디테일하게 말고 되게 간단하게 이야기했냐면 아까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이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제 문장을 쓸 거 아니에요. 그 문장을 맥락을 이해한다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맥락을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하나의 관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내가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해도 하나의 관점으로 질문을 하잖아요. 한 방향으로. 근데 이 GPT라든지 AI 그 LLM은 이 결국에는 이제 하나의 그 결과값이 나오잖아요. 이 결과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 레이어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 세 번째 레이어, 네 번째 레이어 이런 레이어를 거쳐. 예를 들어서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주려고 한다면 그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주기 위해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지. 그러니까 질문은 이렇게 이런 이쪽 방향으로 질문했는데 그 질문을 내가 이 AI가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있어요. 수많은 관점인데 그 수많은 관점을 이 트랜스포머 블록 레이어를 통해 가지고 계속 정제가 되는 거예요. 정제가 되고 나서 답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레이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가 은닉층이라고 하는데 뭐 굳이 뭐 은닉층을 이야기할 건데 그냥 통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든 레이어라고 합니다. 히든 레이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트랜스포머 레이어 이 부분이 가변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트랜스포머 레이어가 100개다 아니면 10개다 뭐 10,000개다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걸 통과할 때마다 그런 게이트를 통과할 때마다 이제 문맥이 자연스러워지고 답변의 내용의 질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게 있긴 하겠죠.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질문했는데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많이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답변 내용의 질이 높아지긴 하겠죠. 근데 꼭 이게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많이 통과한다고 해가지고 답변 내용의 질이 높아지는 건 아닌데 통상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러면 내가 트랜스포머 레이어가 더 많아질 수 있는 질문을 하면 좋긴 하겠죠. 왜냐면 이건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거 이 트랜스포머 레이어는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죠.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 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더 공부하시면 하시게 될 거고 지금은 이 트랜스포머 레이어는 이 질문한 내용에 의해서 이 가변적으로 만들어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은 질문이에요. 내가 질문을 고드로 더 정밀하게 하게 되면 이 트랜스포머 레이어도 좀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더 답변 내용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트랜스포머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GPT는 트랜스포머라는 구조를 씁니다. 트랜스포머는 GPT가 문장 안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내구조입니다. 내구조. 그치.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이런 문장을 보면 철수가 은희에게 선물을 줬다. 그녀는 기뻐했다. 사람은 그녀가 은희라는 걸 압니다. GPT도 이걸 알 수 있도록 단어 사이의 관계를 계산하는 게 트랜스포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여기서 여기 보게 되면 철수가 은희에게 선물을 줬다. 그녀는 기뻐했다. 근데 사람은 그냥 여기서 그녀는 은희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근데 그 AI는 LMM은 모르죠. 사람과 똑같은 그런 인지의 방식이 아니라 이거를 정제를 해야 돼요. 그 트랜스포머 레이어에서 정제를 해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전 AI는 문장을 앞에서만 해석했는데 트랜스포머는 문장 전체를 한눈에 보면서 단어들 사이의 연결을 파악을 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파악해요. 그 트랜스포머 내려오면서. 네, GPT는 기억하지 않지만 맥락은 따라갑니다. 그쵸. GPT는 기억력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기억력을 만들어주긴 하는데,
네, 그런 기억력은 아닌데 여하튼간에 GPT는 대화를 기억하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 주어진 문장을 가지고 흐름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GPT는 AI는 기억이란 영역은 없어요. 예, 기억의 영역이 아니라 사람은 기억이란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막 이어지잖아요. 생각이 계속. 근데 GPT는 AI는 기억이 없기 때문에 맥락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GPT는 대화를 기억하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 주어진 문장을 가지고 흐름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흐름, 문장, 흐름 이런 거. 그래서 맥락을 이해한다는 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GPT는 사람과 같이 살아온 친구는 아니지만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을 집중해서 듣고 그 말의 맥락 안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말을 생성합니다. 말을 생성하는 거죠. GPT의 작동 원리, 우선은 사전 학습하는 거죠. 미리 수많은 문장을 학습했고 수천 권의 책을 통째로 읽었다, 공부했다. 다음 단어 예측, 입력된 문장 뒤에 올 말을 예측한다. 이런 상황에 이런 말이 자연스럽지라고 떠올리는 감각이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문장 안의 단어들의 관계를 계산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퍼즐처럼 단어 사이 연결고리를 맞춘다. 맥락, 기억이 없지만 문맥은 잘 이해합니다. 예, 사람처럼 기억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AI를 쓰다 보면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너 분명히 나 이거 어제 이야기했잖아. 왜 기억을 못해? 네, 기억을 못합니다. AI는 기억력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요새는 그 개인용 메모리라고 해가지고 그 메모하는 그 자연스럽게 저장되는 건 있는데요. 근데 그건 좀 한정되어 있고 뭐 시스템적으로 저장된다 하고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AI 자체가 기억이란 영역이 그렇게 특출나게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좀 달라요. 그래서 AI를 쓸 때는 약간 문맥의 관점으로 맥락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기억하는데 왜 너는 왜 나를 기억 못해? 이렇게 약간 실망할 때가 있는데요. 실망하시지 마시고 그냥 AI는 원래 그렇다. 순간 집중해서 대화 흐름을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죠. 순간 집중해서 대화 그 반대 있잖아요. 사람이 이제 뭘 못하게 되면 상대 반대적으로 반대 급부가 능력이 좋아지나요? 그러니까 기억은 없지만 문맥은 잘 이해한다. 네, GPT는 말 그대로 말을 이해하고 말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언어 패턴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음 말을 예측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다음 말을 예측하는 시스템이라는 거. 근데 이제 이런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할 수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번 방송에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길게 안 했네요. 이번 방송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하고 AI하고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간 거죠. 큰 개념 AI하고 모델의 어떤 구분 관계 이거 개념에 대해서 설명됐고 그 다음에 GPT와 AI 모듈에 대해서 약간 구분해서 좀 이야기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어떻게 GPT는 일을 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의 입력값에 의해서 출력값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냥 요 부분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요 레이어 부분이 뭐다? 바로 이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레이어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좀 이번 시간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